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반갑습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여러분 좋네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희가 눈까지 스프레이로 뿌리고 싶었는데 네. 그거 치즈를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행복해요. 네, 진짜 크리스마스 지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스텔라 쌤께서 저희에게 소품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이거 펜 아하. 보이시죠?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쌤 어떻게 메리 준비하게 되신 크리스마스예요. 거예요?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는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네, 오늘 너무 모자도 기뻐요.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 취준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꼭 이런 거는 저를 먼저 시키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합격을 못했다면 원인은 바로 본인에게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 있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유명한 뭐 장군님 나오는 영화, 뭐 프랑스 장군님 나오는 영화, 뭐 700만이 넘은 영화, 많이 지금 영화들 많이 있는데 그 영화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 군데라도 더 넣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누리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다. 이게 제작진의 의도와 관계없는 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쇼츠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악을 쓰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스텔라 쌤도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약간 저는 정반대된 얘기인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취업은 언젠가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되셨을 때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크리스마스나 연휴 연말은 좀 따뜻하게 보내시고 든든하게 식사도 또 하시고 지인분들하고 시간도 가지셔서 좀 충전하시고 다시 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우울해 계시지 마시고 가족분들, 친구들과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산타 차쌤과 그리고 산타 스텔라쌤에게 스펙 평가를 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광고 홍보 전공자의 취업 전략을 세워보아요. 자, 오늘 스펙 수사대에는 광고 홍보 전공자의 고민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스펙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내역서 99년생 25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미송수. 지방사립대 스포츠 마케팅 관련 학과를 전공했고요. 건동홍숙 광고홍보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 전에는 4.5 만점에 4.03의 학점, 그리고 편입 후에는 4.5 만점에 3.39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커말 1급, GTQ 포토샵 1급, 프리미어 프로, MS 오피스, 운전면허 2종이고요. 어학 점수는 없네요. 대외 활동이 교내 동아리 SNS 운영 및 관리, 팔로워가 1000명이래요. 미국 어학연수 11개월, 경력사항으로는 대학 공식 유튜브 편집팀 1년에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일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작년에 막학기를 마치고 1년 졸업 유예를 한 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막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취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학 자격증은 없지만 편입 영어, 어학 연수 덕분에 맘먹으면 얼른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홍보답지 않게 동아리를 제외하고 대외 활동, 공모전 경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광고 기획은 포기한 지 오래고요. 원하는 직무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홍보팀 중 엔터, 패션, 방송사 쪽 SNS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생각 중입니다.
최근 사무보조 면접 탈락 후 갈피를 못 잡아 스펙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일반 알바를 하며 자격증, 공모전, 대외 활동 등 스펙을 쌓을지, 마케팅 관련 사무보조, 계약직에 계속 도전을 할지,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되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신 것 같아요. 이 미송수님. 지금 스펙을 보면은 우리 미송수님이 어떤 분일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추리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교내 활동 위주로 좀 성실히 지내오신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편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직무의 결을 살려서 전공을 또 변경을 또 하셨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교내에 또 동아리 SNS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서 팔로워가 또 1000명이라고 하시고 대학 공식 유튜브 편집팀에서 1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경력들도 보면요. 교내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속한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취업이라는 것은 교외, 즉 정말 울타리 밖을 좀 벗어나야 하는 활동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정보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막연하게 좀 걱정을 해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이제 최근에 또 면접까지 안타깝게 좀 한번 떨어지셔서 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열심히는 살아오신 것 같은데 우리 찻산타님이 보시기에는 이분 어떤 분인 것 같나요? 예, 일단은 이분의 대학교가 건동 홍숙인 걸 보고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어딜까요? 광고 홍보학과라고 이름이 있는 데가 네. 동국대랑 홍익대였고요. 건대는 커뮤니케이션과였고 숙대는 홍보광고학과였어요. 그럼 따라서 이분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동국대 아니면 홍익대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확한 분석 맞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확한데요? 뭐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네. 또 이분이 성향이 아니시면 혹시 내가 이 학교인 척하려고 광고 그 학과명을 바꾼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보다 보면 잠시만요. 그럼 너무 꼬아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MC 쌤이가 한번 어지러워요. 루도프로 결론 내어주세요. 건동 홍숙에서 지금 동국대 홍익대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대 예상합니다. 홍대. 네네. 어떤 뭐 촉이 왔나요? 네, 왔습니다. 지금 살짝 왔어요. 이거 촉이 딱 이렇게 네, 들어오는 와요. 느낌이. 지금 연말에 가끔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3번 출구가 보이면서 이제 네. 오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해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동국대 저 학교적인 문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도 문제도 없고 뭐 자격증이라든지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것들과 할 이야기거리들까지는 분명히 있는 분인 건 확실하게 좀 느껴졌는데 근원적인 고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인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적인 부분에 응원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근원적인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이분이 지원하는 분야와는 무관하게 이도저도 그냥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하다가도 이게 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해. 저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저쪽에는 내가 뭐 관련 경력이 좀 모자라.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고민해오다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있는 동국대 혹은 홍익대 학우님의 사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디님이 유독 좋아하시네요. 오늘. 네, 오늘 정확한 추리를. 이런 걸 이게 정확한 추리인가요? 그럼요. 타로점인 줄. 되게 네. 논리적이세요. 지금. 이게 논리적이라고? 네. 방송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논리적이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미송수님이 마케팅 홍보팀 중에서도 엔터, 패션, 방송사 쪽에 SNS 채널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펙을 봤을 때 이곳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직군을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케팅 직군은 사실 이게 이제 마케팅은 벌써 몇 년간 중고 신입자분들이 너무나도 좀 당연하게 많아진 좀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많게는 뭐 연차가 2년 넘게도 경력을 보유해서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브랜드 마케팅이냐, 콘텐츠 마케팅이냐,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냐 등등 직무의 이 세부 범위도 좀 구체화돼서 채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보다 명확하게 정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경력을 좀 쭉 일관되게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활동을 하신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적성이 만약에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콘텐츠 마케팅 쪽으로 잡고 이어가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직군은
사실 TU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 사실은 TU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나오면 하는 거고, 이게 근데 홍보 직무만 우선적으로 난 여기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위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좀 설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산업군이 뭐 엔터테인먼트냐, 패션이냐, 방송이냐 이런 건데요. 사실 산업군은 희망을 하시는 우선순위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절대적이게 되면 이마저도 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희망하고 계신 직무들이 좀 티오가 적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도 같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찻산타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이 스펙으로 이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도 우리 스텔라 산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뽑는 인원도 적은데다가 본인이 해왔던 컨텐츠 생산 능력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업종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자분들의 업무를 조금은 대신 수행해주는 홍보 담당자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회사 측에 홍보 자료를 미리 뿌릴 수 있게 사내 담당자들과 업무를 제휴를 하고 내용의 소스를 받아서 기자분들한테 기사의 한 초안 정도를 작성을 해서 또 드려야 되는 일들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기자분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고려했을 때 꼭 이제 홍보팀 중에 면접 가면 꼭 나오는 질문이 혹시 특정 언론이나 그 매체에 아는 기자분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꼭 면접 때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결을 요구하는 건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정 회사들은 TO가 떠도 지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학점이 만능은 아니지만 편입 이후에 학점이 좀 많이 낮은 걸 보아선 단기간에 많은 좀 학업을 이수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마이너스한 부분들도 학점 평가가 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어디 홍보 직무로 들어간다? 뭐 중견기업 포함해서요. 그건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도 판단이 들고요. 편입 전에 있던 스포츠 마케팅 이력을 살려서 뭐 특정한 기업의 비상장 뭐 프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뭐 그런 곳이라든지 마케팅 에이전시로의 기회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게임사라든지 앱을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유니콘 기업들에는 앱 마케터들을 꾸준히 채용을 신입이나 채용 전제 인턴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앱과 관련한 업데이트 설명이나 이미지 스크린샷 아니면 영상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마케터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앱 마케터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런 쪽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넣어보실 제가 그리고 경험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쪽으로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조금 더 넓혀주신 것 같은데, 근데 홍보 직무가 TO가 적다, 채용 기회가 좀 적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원래 이 홍보팀 자체가 채용 인원이 항상 적은가요? 네, 이게 좀 적습니다. 그냥 딱 적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한 자릿수라고 하면은 뭐 희망적으로 9명까지도 최대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홍보 직무는 딱 1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채용 공고가 열려야 사실은 좀 지원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사실은 신입선에서 좀 채용을 많이 하는 직군 자체가 아니기도 하고요. 경력직도 사실은 자릿수로 보았을 때는 막 2자릿수를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그런 직군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경력직도 이렇게 적게 뽑는 것 같은데 신입도 그러면 항상 한 자릿수만 뽑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한 자릿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이라고 한 생각하면 명이요? 좋고 가끔 이제 경쟁률을 물어보시는 네,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면접을 앞두고 네. 이 회사가 채용 전제 인턴 전형인데 면접장에 1차 면접 때 앞 저가 포함된 조 3명, 뒤에 조 3명에서 6명이 홍보 직군 면접이래요. 그러면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죄송한데 6대 1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2차 면접 갔을 때 또 똑같이 이번에 3명 남았는데 그럼 네네. 3대 1이겠네요. 네. 3대 1일 수도 있고 만약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인원이 없다면 또 안 뽑힐 수도 있고 근데 채용 전제 인턴이니까 아마 2명 정도의 채용을 하고 2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 직장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이전 직장에 제가 임직원 수가 한 800명 정도 회사였는데 홍보팀 분이 6분이었거든요. 팀장님 포함해서. 그만큼의 역할들이 나뉘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적은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미송수님이 최근에 사무보조 면접을 보셨는데 탈락을 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무보조에 탈락할 만한 그런 스펙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스펙만 보고 이 면접이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산업군의 사무보조 직무 면접이었는지 가늠이 어렵기는 하지만 서류 합격을 하셨을 땐 사실은 스펙은 적합하셨기 때문에 면접에 뽑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서류나 인적성이나 이제 AI 여건까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면접 전형 단계는 후순위 지원자분들을 필터링하는 것에 목적이 큰 것이 맞는데요. 이분께서는 면접에는 그래도 임하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합격을 하셨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래도 자격 요건을 스펙을 충분히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자신의 스펙이 좀 부족해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문제를 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를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첫 면접이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셨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준비가 또 완벽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긴장도 엄청 하셨을 거고 근데 이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뽑을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왜 지원을 했고 어떤 업무 역량을 사무보조에서 좀 바탕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어쨌든 평가 기준을 갖고 임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지 않으셨을까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네, 그쵸. 스펙이 되니까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간 건데,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얼만큼 했을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 스산타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차산타님이 보시기에는 왜 떨어졌다 보시나요? 네, 우리 스산타님의 입장에 얹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 질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남겼냐면 사무보조 면접 탈락 후에 갈피를 못 잡아 스펙 평가 받고 싶습니다. 네. 이거의 힌트를 제가 추론컨대 또 아마 추론이요. 면접 질문 중에 네. 지금 본인의 스펙과 이력을 보면 네네. 우리 쪽 사무보조 일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 왜 지원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 근데 이분이 또 성향이 만약에 I라면 그래도 이제 잘 정립을 합니다. 한 203호쯤에 정립을 했겠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다 보니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내 스펙에 뭐가 아쉬워서?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혼돈으로 가는 거죠.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네네. 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네네. 물론 그렇지 않아요. 네네. 너무 네네. 그렇게 보지 마요. 오늘 기분 좋은 날. 아니 너무 이렇게 리얼하셔가지고. 이게 리얼했나요? 203호에 저장해 두시고. 뭐 404호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이분은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면접을 접근하는 게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소개 큐 안녕하십니까 뭐뭐뭐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도제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의 나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걸 분명히 어필을 한다거나 스펙이 안 맞지만 이런 면에서 맞다.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위주로 설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한 걸 뱉어내시는 소화하시는 식의 수동적 답변 때문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역시 면접 준비가 조금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미송수님이 대학 공식 유튜브 편집팀에서 1년 정도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력이 이제 희망하고 계시는 직무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취득하신 그 자격증으로 미뤄 짐작컨대 포토샵 1급도 있으시고 프리미어 프로랑 그러니까 이런 툴도 좀 다루실 수 있으시니까 직접 이미지도 또 편집이 가능하시고 영상을 또 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런 툴을 다룰 수 있는 실무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행을 하셨었던 그리고 또 1년 동안 굵직한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을 좀 가지수로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대표적으로 좀 참여하셨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편집까지의 과정들을 포트폴리오로 한번 정리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교내 동아리 SNS 운영과 관리를 한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성과는 무슨 직무이든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적인 성과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시작점인데 이 경험을 좀 정리하실 때 동아리 SNS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아예 없는 계정이 아예 없었는지 0명이었는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인지 네. 그럼 왜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 그리고 총 팔로워 목표 수가 원래 최초에는 뭐 어느 정도였었는데 왜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100명만 모아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000명을 모은 것인지 그러니까 달성 가능할 것 같았는지 그리고 이때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뭐 어떠한 노력들을 했었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직무적으로도 콘텐츠 마케터로서 필요한 SNS 채널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다.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직무 역량뿐만이 아니라 뭔가 또 높은 목표를 달성한 도전 정신이라는 역량으로도 어필하시는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오, 되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또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도 대학 시절에 좀 특별한 대외 활동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차산타님 또 인도는 아니죠? 인도 경험도 물론 많지만 네네.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연관 검색어가 아닌 다른 경험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도 있는 그 신촌에 아트 땡땡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네. 넘어간 알아요, 네. 그 옛날에 이제 단독 영화관이었어요. 거기가 대기업 체인이 아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서울 무려 국제 여성 영화제 여러분 우와. 그냥 로컬 영화제 아닙니다. 국제 영화제의 이제 상영관 매니저라고 해서 외국인 감독님들이 오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하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건네주고 뭐 그런 역할을 포함해서 매표 검수 등을 했던 그런 봉사활동을 2주간 학교 안 가고 봉사 시간 200시간 준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200시간 실제로 받았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 영화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여성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독립 영화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영화제였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메인 롤 어떤 영화의 주연 배우가 공효진 씨랑 신민아 씨를 봤는데 실제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정말 잊혀지지 않나요? 안 잊혀지죠. 웬만하면 이렇게 반응 안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나이도 저랑 동갑이더라고. 어떤 분이? 신민아 씨가. 어떻게 동갑인데 나는 이렇게 들고 저분은 저렇게 여전히 또 민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민모를, 이런 네. 부분들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약속된 거 아닌가요? 저도 대본에 제가 내용을 이거 다 준비한 건데 이건 이렇게 당황하시면 제가 두 번 죽는 느낌인데 어쨌든 동년배인데 이렇게 난 나이 들어가고 그녀는 그렇게 그토록 영롱했던가.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이 있다면 신민아 씨였다. 이렇게 또 요약이 이게 이 얘기 이렇게 끝나면 안 대외활동 되는데. 경험이 이제 신민아 씨로 마무리되는. 네. 신민아 씨의 팬이 됐던 네. 쪽으로 마무리. 원래 그 신민아 씨가 본명이 양민아 씨예요. 그래요? 성을 바꾸셨더라고요. 그거까지 알고 계시군요. 이때 이후로 알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예뻤어가지고. 늘 연기 활동 응원합니다. 네, 함께 응원하도록 건강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혹시 스텔라 쌤도 특별한 대외 활동 경험 있으세요? 저의 경우는 이제 호텔이라는 이제 특수 전공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단체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좀 연령대가 온라인 단체 모임을 하던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활동들이 많았는데 F&B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열심히 했고 뭐 프런트 데스크나 컨벤션 행사 등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와인 행사나 이런 뭐 각종 이벤트 행사 등에도 참여를 물론 했었었고 교내 단체 활동으로는 당시 제가 이제 한인 학생회를 이제 처음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던. 쌤이 네, 만드신 거예요? 같이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장이 되셨나요? 부회장? 왠지 부회장 느낌. 제가 왜 그건 뭐죠? 그게 뭐예요? 책사 느낌으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예,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세들이 되게 그쵸, 부회장들. 이제. 근데 제가 이걸 면접 때 공격을 당했었던 네.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네. 진짜 뭐 다들 한인 학생이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네, 막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셨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좀 무섭네요. 왜 네. 공격을 하셨어요? 아니죠. 공격이 아니라 대부분은 회장이라고 하지만 레알로 난 진짜 부회장이다. 부회장이요. 그러니까요. 몇 부회- 명 안 됐었지만 그렇죠. 부회장들은 대부분 회장을 했다고 거짓을 말하지만 이분은 부회장을 했다고 솔직하게 여러분 그건 말씀하시는 찐이다. 찐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었던 네. 오늘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스펙 수사대 이제는 미송수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산타님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네, 차전일의 스펙 수사 세 주 정리. 빠밤. 빠밤. 첫 번째, 홍보 및 마케터는 아무나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홍보나 마케터가 되려고 하는 것에 설득 논리를 갖추고 지원 논리를 갖춘다면 한 명을 뽑는 그 자리, 바로 본인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마다 홍보 마케터에게 부여될 업무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퍼포먼스 마케터적인 요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알리는 바이럴의 마케팅의 홍보보단 기자와 네트워킹을 더 해야 될 홍보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집 공고부터 잘 뜯어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원 분야로의 입사를 위한 준비, 노력을 통해서 스펙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시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본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우리 스산타님도 스펙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궤도 라팡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우선 첫 번째, 교내 활동 위주로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무를 좀 명확히 정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실전 취업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 마케터라는 직무로 일관되게 작더라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가시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서류 작성은 무조건 반기별 50개 이상씩 실행을 하는 지원자분께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대비하시고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개 이상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송수님이 내 친동생이다 편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성탄절이니까 그 메시지까지 같이 겹쳐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성수야, 홍대 입구에서 널 현직자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멘트 보낸다. 영어 말하기 점수부터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 같은 것도 교육받은 거에 그치지 말고 적용할 줄 알고 성과를 내는 것까지 스펙은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만 챙겨주고 오히려 지원 논리를 갖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 지원 논리 다 갖추면 12월 24일 날 산타께서 선물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끝내는 게 과연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요. 우리 스텔라 쌤도 해주시죠. 네, 우선 스펙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자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깨닫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차게 잘 준비해서 꼭 취업 성공하길 바래.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 미송수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